안녕하세요, 진지현입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장미입니다. 하얀 백장미예요. 이번에도 잘 그리지 못하는 꽃을 그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꽃 그림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꽃 그림을 잘 그려보려고 최근에는 꽃을 자주 그리는 편이에요. 꽃 중에서도 흰색 꽃은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얗게 칠한다고 해서 하얀 꽃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색과 빛을 활용해야만 비로소 꽃이 하얗게 나옵니다. 사실 하얀 꽃이지만 흰색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이라이트 일부분에만 넣어줍니다. 오늘은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존감.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일단 그림 그리는 것이 자존감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와 대인관계, 진로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까닭없는 무기력증과 근심, 우울에 휩싸여 자멸적인 감정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감정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으키며 슬픔, 혼란, 공포, 실망감, 죄책감 등이 뒤죽박죽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울증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에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불안 증세는 마치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적절한 심리적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갔을 때도 상담가들이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의뢰인이 더 깊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정답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정신과 관련 치료의 기본은 상담이 치료 과정의 주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중요한 질문들을 그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죠. 사실 자기의 신경이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한다는 건 좀 뻘쭘하고 불편한 일이죠. 그렇지만 본성, 그 다음에 또 자신만의 욕망, 소망, 그 다음에 원동력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는 데는 질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스스로 좋은 질문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긁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해봅시다. 자기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치와 목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질문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성찰을 극대화하는 10가지 질문들이에요. 작품 완성 전까지 10가지 전부가 소개가 안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자기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지에 관한 걸 탐구하기 위한 건데요. 쉬운 말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라는 돌봄의 뜻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남의 시선이나 기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나머지 사항에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죠. 당신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루하루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또 하루를 사는 게 평생을 갖다 이룹니다. 하루를 마치 내 생의 마지막인 날처럼 산다면 아마도 멋진 미래가 올 거래요. 세 번째, 나에게 해결되어야 하는 죄책감이 있는가?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다시는 자존감과 자신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앞길을 가로막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트라우마라는 이제 벽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벽 너머의 삶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트라우마라는 벽은 굳이 안 깨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트라우마냐에 따라서 굳이 허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삶이 저 너머에 있다고 해요. 내가 극복하면 저 벽 너머의 세상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저 벽 너머에 뭐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지고 싶지 않죠. 트라우마라는 틀에 갇혀서 나의 재능을 이 정도로만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트라우마라는 벽에 가두는 건 좀 아쉽잖아요. 트라우마를 깨버리세요. 어렵겠지만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게. 네 번째, 나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가장 변화하고 싶은가? 인간관계, 직업, 건강. 당신의 삶에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는 각기 다를 테니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자신 있는 것과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감은 과거의 성취 또는 실패 경험,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이나 좀 시시컬렁한 반응을 보이면 나는 바로 기가 죽고 선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의심치 않아 하고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경우도 있죠. 분명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만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나를 믿어주는 건 아주 큰 버팀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버팀목은 절대 쉽게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빛을 볼 거라는 확신하면 돼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남들이 하는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가는 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야 할 이유가 없지요. 여섯 번째,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태도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간단한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한다던가 조언을 요청하는 행동이 당신의 무능이나 자존심을 연결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라는 거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을 때 성취감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 있을 때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인과 공감하고 나눌 때 당신은 치유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때로는 날 함부로 대하는 못된 놈들한테 그냥 단칼에 그냥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때 수십 명이 넘는 사람과 관계를 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교적 잘 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 이제 몇 사람만 잘 지켜낸다면 그 외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다 견딜만 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갈가오던 분들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죠. 8번째, 나 자신을 살리는 편인가 아니면 숨기는 편인가?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을 살리는 편인가 아니면 숨기는 편인가인데 일단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을 갖다 살리는 관계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 바탕으로 서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유지해야 됩니다. 9번째, 좋아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동기가 부여가 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 내용인데, 살다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전부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남한테 보여져지는 걸 목적을 두고 살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죠. 때로는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저는 돈을 잘 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주제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 삶의 목적이라는 게 전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지막 종착지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행복 기준 역시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목표 지점 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노력 중에서 여러 가지 고비가 좀 찾아올 텐데 그 고비를 매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느껴지는 나만의 행복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감을 그림으로 느끼려고 해요. 10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 때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고 있고 동시에 타인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선택만이 정답이죠. 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다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네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태도는 또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화가 나면 품지 말고 그냥 표출하세요. 베개를 가지고 벽에다 힘껏 때려보시고요. 화분이나 그릇 같은 거 깨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의 오늘을 망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질문을 다뤄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슬프거나 후회 아니면 또 기쁘거나 놀라움을 느낄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기초로 새로운 행동과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 또한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 영상은 자기 성찰을 극대화하는 30가지 질문이라는 도서랑 인생의 태도라는 책의 인용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림 과정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